안녕하세요. 평범한 수학 문제풀이 백쌤입니다. 자, 오늘은 마지막 중학교 1학년 2학기 제일 마지막 여기가 상대도수 있었던 거 자료 정리와 해석 제일 마지막 탄탄 단원 다지기 서술형 완성하기 생활수학의 수학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요거 다 문제 풀고 왔나요? 어떻게? 문제를 꼼꼼하게 읽고요. 개념을 생각하면서 읽고 말을 그대로 식으로 개념을 그대로 식으로 공식을 그대로 식으로 오케이? 해봅시다. 아래 줄기와 입그림은 은정인에 반 학생들이 1분 동안 실시한 팔굽혀펴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다음 중 옳은 것은 물어봤네. 그러면 잎이 가장 많은 줄기, 그럼 여기겠지, 여기. 줄기는요 1이지 1, 2가 아니라 1이다. 반 전체 학생 수는요, 이게 보면 몇 명일까요? 4, 46, 4, 5, 20, 2, 24, 하나, 둘, 4,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4, 7에 28, 28명이네요. 그치? 4개씩 끊어보니까 28이 나오지? 오케이, 다음. 팔굽혀펴기 기록이 24회. 자, 여기 보면 앞에 거는요 10의 자리, 뒤에 건 1의 자리. 즉, 줄기가 10의 자리, 잎이 1의 자리. 그러면 24회면요 없네. 24회인 학생이 있다가 아니라 없다. 팔굽혀펴기 기록이 30회 이상, 30회 이상이니까 여기 30회 이상 학생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명이다. 오케이, 4번이 답이네. 팔굽혀펴기 기록이 적은 쪽에서 10번째. 그러면 여기는 1, 2, 3, 4, 5, 6, 7, 8, 9, 10 여기 13회. 그치? 10번째 학생의 기록은 12회가 아니라 13회이다. 오케이. 어려운 거 없지요? 다음 줄기와 이 그림은 어느 반 남학생과 여학생의 휴대전화에 등록된 친구 수를 조사하여 함께 나타낸 거래. 물음에 답하시오. 휴대전화에 등록된 친구 수가 많은 쪽에서 7째인 학생은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자, 왼쪽이 남학생, 오른쪽이 여학생, 줄기는 여기 가운데 공통돼 있고요. 잎은 양쪽에. 그러면요, 제일 큰 이 여기 3, 53, 그 다음 52, 52는 2명, 그러면 1번 1등, 공동 2등, 그 다음에 공동 4등, 그 다음에 여기 7번째로 갔지. 1, 2, 3, 4, 5, 6, 그 다음에 7은요, 여기 9가 있네, 9. 그치? 이해돼? 여기 49명이 등록돼 있는 애. 여기 남학생이죠? 남학생인지 여학생인지 말하시오. 남학생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휴대전화에 등록된 친구 수가 43명 43명인 학생. 여기 43 여학생은 없고 여기 남학생만 있네. 이 학생은 이 반에서 등록된 친구 수가 많은 편인지 적은 편인지. 그러면 43보다 적은 학생이 더 많은지 많은 학생이 더 많은지 확인하면 되잖아. 그치? 그러면 여기로 일단 여기 쭉 나눠보고요. 그 다음 43은 여기까지 여기 이렇게. 그치? 43을 기준으로 많은 학생은 여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10명밖에 안 되고요. 적은 학생은 딱 봐도 더 많지. 그러면 이 친구는 많은 편에 속하겠네. 이해돼? 여기 43보다 적은 학생이 10명은 넘어 보이잖아, 지금 딱 봐도. 그치? 43명보다 많은 학생이 10명 되고. 그러니까 43명이 등록되어 있는 친구는 친구 수가 많은 편에 속하겠지. 이해되나요?
여기 특별히 어려운 건 없지. 천천히 잘 보고 그냥 이해만 하면 돼, 글을. 3번. 오른쪽 도수분포표는 동훈회 반 학생 30명. 어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인터넷을 사용한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거래. 답하시오. 이 빈칸을 일단 한번 채워볼까? 전체가 30명이 되려면 여기 10명, 여기 12명이니까 22명이면 여기 8명 되면 되겠지. 오케이. 도수가 두 번째로 큰 개그. 도수가 제일 큰 건 11이고요. 두 번째는 여기. 그러면 여기 단위. 분 이상. 이 90분 이상. 110분 미만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제일 큰 건 여기, 두 번째 큰 건 여기. 인터넷을 사용한 시간이 90분 이상인 학생은요, 90분 이상. 전체의 몇 퍼센트? 전체가 30명 중에서 90분 이상은요, 9명. 그러면 퍼센트니까 곱하기 100. 하나씩 지우고요. 그럼 얘는 30%가 되겠네. 이해됩니까? 오케이. 우리 백분율로 나타내는 거 안 어렵지? 전체 분의 부분 곱하기 100. 그럴 때 항상 조심할 건 뭐? 90분 이상 하면 여기만 세면 안 돼. 90분 이상이니까 그 이상 되는 애들 전체를 다 세줘야지. 요것만 항상 주의. 다음. 오른쪽 도수분포표는 유난해 반 학생들의 줄넘기 기록을 조사하여 나타낸 거래. 줄넘기 기록이 80회 이상 100회 미만인 학생. 얘네가 전체의 35%래. 이때 A-B의 값을 구하시오. 전체가 40명이지. 그러면요, 40명 중에서 여기 80 이상 100 미만인 학생 수가 A명인데요. 퍼센트, 100분율로 나타냈더니요, 35%랍니다. 그대로 쓰면 되잖아. 전체 분의 부분을요, 100을 곱했더니 35%래요. 이거 계산만 하면 되지. 약분하고요, 나누면 2, 5. 즉, 이걸 간단히 하면 2분의 5. 그 다음에 A는 여기다 써도 되지만 옆에다 써도 되겠지. A가 35래요. 1차 방정식 똑같이 됐지? 그럼 양변에 5분의 2를 곱하면 되잖아. A는요, 35 곱하기 5분의 2 약분 7이 14. 그럼 A는 14명이 되는 거죠. 이해돼? 오케이. 그럼 A를 구했으면 전체가 40명 되면 되니까 8하고 2 더하면 10이고요. 6하고 14 더하면 20이니까 합치면 30이죠? 그럼 B는 10명이 되겠지. 그럼 A에서 B를 빼라고 했으니까요. 4요. 끝. 오케이. 여기 이쪽 분야에서 나올 만한 그나마 가장 복잡한 이 계산이 이 정도. 할 수 있겠지. 말을 그대로 식으로. 긴장하지 말고. 그럼 다 방정식으로 풀 수 있으니까. 오케이. 5번. 오른쪽 도수분포표는요. 어느 반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의 통화 시간을 조사해 나타낸 거래요. 통화 시간이 40분 이상인 학생. 40분 이상인 학생이면 여기서 여기까지겠지, 이렇게. 얘네가 40분 미만인 학생. 여기 40분 미만인 학생. 이거 수의 2배일 때요. 통화 시간이 40분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전체가 27명인데요. 여기가 만약에 X명, 이 두 개가 합친 게 X명이면요. 이 세 개를 합친 게 2배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2X명이 되겠지요. 이해됩니까? 비율로 봐도 1대2가 되겠지요. 1대2로 계산해도 되고, 방정식으로 해서 X를 구해도 되고, 어떻게? X에다가요, 2X를 더하면요. 전체가 27이 되겠지요. 그럼 3X가 27이니까 X는 9가 되겠지요. 여기가 9가 되면 여기는 당연히 5가 되고 9, 2, 18이니까 18명이 되려면 여기는 8명이 되겠지. 오케이? 이렇게 풀어도 되고 아니면 비율로 여기가 1대2니까요.
전체 27에 비례 배분 우리 초등학교 때 비례식 할 때 써먹은 거 전체 3개 중에 하나가 여기고요. 전체 3개 중에 2개가 여기입니다 해가지고 구해도 되겠지. 그럼 여기가 9가 되고요. 얘는 18이 될 거니까 이 9명, 18명이니까 똑같이 이렇게 구할 수 있지. 오케이? 어떻게 구하든지 상관없어. 그래서요, 문제는 통화 시간이 40분 미만, 40분 미만인 학생 수를 구하시고 그러니까 이게 9명만 구하면 되는 거네.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오른쪽 히스토그램은 현준회 반 학생들의 키를 조사하여 나타낸 것이다. 옳지 않은 것은 한번 구해봅시다. 계급의 크기는요 10cm이다. 맞는 말. 여기 다 10cm 일정한 간격으로 돼 있지. 반 전체 학생 수는요 여기는 4명, 7명, 10명, 9명, 2명 얘네 다 더하면요 뭘 더할까? 이건 딱 안 떨어지네. 그러면 얘네 둘이 더하면 6이고요 9 더하면 15, 얘 25, 25에다 7 더하면 32, 32명 맞네. 그 다음에 도수가 7명 이하, 7명 이하니까요 여기 4명, 7명, 2명 계급의 개수는요 3개 맞네. 12번째로 작은 학생 그럼 여기가 1등부터 4등까지 있고요 여기는 5등부터 4하고 7 더하면 11등까지 있고요 12등이 그럼 여기 세 번째 여기에 있겠네. 그치? 이 계급은 150cm 이상 160 미만 얘도 맞는 말. 모든 직사각형의 넓이의 합은요 그러면 아까 여기 반 전체 학생 수 32명이라고 그랬지? 계급의 크기는 10이라고 그랬지? 얘는 둘이 곱하면 300이 아니라 320이 되겠지요. 이해되나? 얘네들을 요 위에 탑처럼 이렇게 쭉 세워. 그러면 계급의 크기가 10이고요. 얘네 총합이 30이니까 넓이는 가로 곱하기 세로 320이 되겠지? 그래서 답은 5번. 오케이, 다음. 오른쪽 히스토그램은요. 승민이네 반 학생들의 멀리뛰기 기록을 조성하여 나타내는데 여기가 찢어져서 안 보이네. 안 보이는 게 지금 얘 안 보이고요. 얘도 안 보이네. 그치? 기록이 190cm 미만인 학생 여기 190 미만인 학생들이요. 전체의 28%래. 그럼 얘가 2명이고 여기가 5명이야. 합치면 7명이지. 전체가요.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7명이 퍼센트, 백분율로 나타내면요. 28%입니다. 이렇게 돼. 여기까지 이해되니? 그러면 양변에 x를 곱해주면요. 어디다 계산하나? 위에다 해볼까? 양변에 x를 곱해주면요. 여기 x는 없어져서 700이 남고요. 오른쪽에 28x가 되겠지. 오케이? 이제 28로 나눠주면 되겠지. 여기서 약분해볼까? 7, 7, 4, 28, 100. 이제 4로 나눠주면요. 25. 그래서요. 전체 학생 수는요. 25명입니다. 이렇게 딱 쓰면 되겠지. 여기 명에다 동그라미 칠 필요는 없네. 이해돼? 오케이. 우리 겁먹지 말고 이렇게 말을 그대로 식으로 쓰는 거야. 막 다른 이상한 공식 굳이 외울 필요 없잖아. 기록이 210cm 미만인 학생이요. 봅시다. 210cm 미만인 학생이요. 이거랑 여기 이상인 학생 수의 비가 이게 4대 1이래. 4대 1. 그럼 25명이 4대 1이니까요. 우리 하면 되겠지. 그럼 전체를 25명 중에요. 전체가 원래 5개의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4개에 해당하는 부분이요. 그러면은 5가 약분되니까 20. 여기 다 합쳤더니 20. 여기 아까가 2명, 5명, 여기도 5명. 여기 모른다고 했는데 10명이지. 12명. 20명이 되려면 여기는
8명이 되면 되겠네, 8명.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럼 여기는 5명이 되겠지. 전체 25명 중에 왼쪽이 20명이니까 오른쪽은 5명이 되겠지. 근데 여기 3명이니까 얘는 2명이 되겠네. 여기는 실제 문제에서는 필요 없지만 그냥 구해봤어. 이때 190cm 이상, 200cm 미만, 여기. 계급의 도수를 구하시오. 8, 끝. 그리고 여기는 8명. 이해됩니까? 오케이. 혹시 만약에 헷갈리면 여러분 다시 댓글 남기세요. 선생님이 조금 더 천천히 설명해 줄 테니까. 다음 8번. 오른쪽 도수분포 다각형은요. 은순회 반 학생들이 자유투를 13회 던졌대. 성공한 횟수를 조사해 나타낸 거래. 옳지 않은 걸 모두 고르래요. 13번 던졌대. 그럼 얘는요. 성공한 횟수. 3회 이상 5회 미만. 1명, 여긴 6명, 여기는 12명, 여기는 10명, 여기는 3명. 그러면요, 전체가 몇 명일까? 4명이니까 10명, 20명, 32명. 여기도 32명이네. 은순회 반 학생이 32명. 먼저 이렇게 딱 써놓자. 전체 반 전체 학생 수는 32명이다. 맞는 말. 계급의 크기는요, 2회 맞고요. 계급의 개수는요, 하나, 둘, 셋, 넷, 5개, 7개가 아니라 5개. 여기 끝에는 계급이 아니고 그냥 비어있는 칸을 딱 막아놓은 거. 그치? 자유투 성공 횟수가 7회 미만인 아이들은요, 7회 미만이니까 이쪽. 7명이다. 1명, 6명, 7명 맞고요. 자유투 성공 횟수가 많은 쪽에서 10번째 학생, 많은 쪽에서 10번째 학생. 여기 아까 1명, 6명, 12명, 10명, 여기 3명이었지. 많은 쪽부터 세면 여기 1등에서 3등까지 있고요. 여기는 4등부터 13등까지 있고요. 10번째 학생이니까 여기 속하겠지, 여기. 계급은요, 7회 이상, 이거 9회면 이것도 틀렸네. 옳지 않은 걸 모두 고르면요, 니은이 틀렸고요, 리을이 틀렸네요.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그렇지. 줄기와 이 그림에서는요, 실제 별량의 정확한 값을 알 수 있지요. 줄기하고 입을 딱 합치면 정확한 별량의 값을 알 수 있는 거지. 도수분포표에서 계급의 개수가 많을수록 자료의 분포 상태를 알기 쉽다. 많으면 뭐 엄청나게 이렇게 길게 퍼져 있겠지. 그럼 딱딱딱딱 이거 뭐 자료의 분포 상태는 분포 상태를 알기 쉽다. 얘가 이렇게 어떻게 퍼져 있는지 어디에 몰려 있는지 이게 오히려 더 안 나타날 수도 있는데 일단 보류, 대기. 히스토그램에서 각 직사각형의 가로의 길이는 일정하다. 그치? 가로의 길이가 이게 뭐였어? 가로의 길이가 계급의 크기. 그치? 걔네들은 항상 일정해야 되지? 계급의 크기는 일정하고요. 도수분포 다각형하고 가로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는 히스토그램의 모든 직사각형 넓이의 합과 같다. 그치? 이거 같다. 그래서 우리 도수분포 다각형 넓이 구하세요. 그러면 히스토그램으로 생각해서 히스토그램 넓이를 구했으면 됐잖아. 오케이. 그 다음. 이게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같은 계급에서 도수가 큰 쪽의 상대 도수가 더 크다. 이거는 알 수 없지. 예를 들어서 도수의 총합이 뭐 하나는 10이고 하나는 20이야. 그러면 여기에 같은 계급의 도수가 여기는 2명이 있고요. 여기가 3명이 있어. 그러면 얘는 상대 도수가 0.2인데 얘는 상대 도수가 얼마일까? 이게 20분의 3 곱하기 5,
100분의 5, 35. 0.15지. 그치? 그러면 상대 도수가 누가 더 커? 얘가 더 크지. 그런데 여긴 도수의 총합이 다른 두 집단을 비교할 때 같은 계급에서 도수의 크기가 얘가 더 큰데 상대 도수는 얘가 더 크지. 그치? 그래서 이거는 맞다고 할 수 없어. 이거는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항상 상대 도수를 따로 구해서 확인해 봐야 돼. 이해됩니까? 그래서요, 답은 3번이 될 건데요. 아까 우리 2번에서 말했듯이 도수 분포표에서 계급의 개수가 이렇게 막 많아지면 얘네들이 어디에 이렇게 집중돼 있다 이런 걸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각각 계급이 많으면 많아질수록 거의 이렇게 정확하게 줄기와 잎그림처럼 될 거니까 얘가 분포 상태를 쉽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냥 쭉 퍼져 있는 그림이 보이겠지. 이해되나요? 그래서 얘는 분포 상태를 알기 쉬운 게 아니라 계급이 적을수록, 근데 또 너무 적으면 막 한 곳에만 확 몰려 있을 수 있는데, 그래서 이럴 때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파악을 하면 될 것 같아.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10번. 오른쪽 도수분포 다각형은 어느 극장에서 1년 동안 공연한 연극들의 공연 시간을 조사하여 나타낸 거래. 이때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의 상대 도수를 구하시오. 그럼 일단 도수가 가장 큰 건 여기지요. 그러면 전체가 얼마인지 봐야 되니까 다 구하면 2, 4, 5, 7, 9, 8, 4, 1. 그럼 몇 편이냐면요. 다 더해보면요. 어디 보자. 1하고 9하고 더해서 10이고요. 5하고 7하고 8 더해서 20이고요. 그러면 30에 여기도 10이네. 그럼 40. 전체가 총 40편을 공연을 했네. 그 중에 도수가 가장 큰 계급은 여기 9편. 그럼 얘 상대 도수는요. 이건 나누기 해야 되겠다. 9 나누기 40은요. 0.2 하면은 80, 10이니까요. 또 25인가? 0.25 해볼까? 0. 하면 90이 되고요. 2 하면 80. 그러면요. 1, 0, 0이 내려오고 2 하면 80. 그러면 200이니까요. 5. 맞지요? 5, 4, 20. 그럼 이때 상대 도수는 0.225가 되겠네. 오케이. 다음 중 별량의 개수가 다른 두 자료의 분포를 비교할 때 가장 편리한 것은 별량의 개수가 달라. 그러면 비율을 비교하는 거지, 비율. 이게 비율. 아까 우리 저번 시간에 설명할 때 상대가 들어가면 비율이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딱. 오케이? 별량의 개수가 다르니까 우리 비율로 비교하는 거지. 그럼 상대도수 분포표. 오케이, 다음. 요런 게 그래서 개념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풀기가 쉬운 거 봐. 뭐지요 하지 말고 개념을 딱 정확하게 머릿속에 집어넣고 그래서 우리는 바로 쉽게 구할 수 있는 문제. 다음 40마리의 유기견을 보호하고 있는 어느 유기견 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의 나이가 4세 이상 6세 미만인 계급의 상대도수가 0.15래. 나이가 4세 이상 유기견의 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 40마리 유기견을 했죠. 전체가 40인데요. 이때 여기에 속하는 유기견의 수는 모르니까 X. 그런데 이 상대도수가 0.15랍니다. 이렇게.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되겠지. 그러면 40. X가 나오니까. 그러면요. 1.5 곱하기 4니까 6인가요? X는 6. 그럼 유기견의 수는 여기 6마리라고 쓰면 되겠지. 6마리. 이해돼? 막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어. 그냥 그대로 식으로 쓰면 돼. 그래서 모르는 건 X. 미지수 이용해서. 계속 우리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이런 식으로 연습하면 모든 문제 쉽게 풀 수 있겠지?
오케이, 다음 13번이요. 아래 상대도수의 분포표는요, 민환인의 반 학생들의 공던지기 기록을 조사해 나타내는데 여기가 일부가 찢어졌네. 많이 찢어졌네. 다음을 구하시오. 그런데 우리 보자. 우리 학생 수하고 상대도수를 알면 전체 학생 수를 구할 수 있겠지. 이해되나요? 전체가 몇 명인지 모르겠지만요. 그 중에 2명에 해당하는 상대도수가 0.05니까요. 그렇지? 그러면 x를 곱하고요. 0.05를 나누고요. 그렇지? 0.05는 100분의 5니까 약분하면 20분의 1. 그렇지? 그러면은 여기다 20을 곱하면 x는 40이 되겠지. 40. 선생님처럼 계산할 수 있어야 돼. 방금 말로 선생님 계산했는데 친구들 한번 보세요. 여기 x분의 2가요. 0.05를 분수로 바꾸면 100분의 5. 약분하면 20분의 1. 그치? 그래서 우리 요것도 있잖아. x 곱하기 1이랑 20 곱하기 20이랑 2 곱하기 20이랑 이렇게 곱한 게 서로 같다. 그게 어떤 원리 때문에 그러냐면 우리 방정식을 풀 때 양변에 여기 x를 곱해버리면 x가 여긴 약분돼서 2만 남고요. 여기다 x를 곱하면 20분의 1이 되겠죠. 그럼 다시 20분의 1을 여기에 없애줘야 되니까 양변에 20을 곱하면요. 그럼 여기 이제 여기 1 곱하기 x가 남겠지. 그래서 x는 그냥 이렇게 곱한 거랑 같다. 오케이? 그래서 저번에 알려줬지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시간은 속력분의 거리. 얘네 둘이 자리가 딱 바뀐 거랑 똑같다고. 그래서 2를 0.05로 나눠도 되고요. 선생님은 소수 나눗셈 하는 게 더 까다롭고 귀찮으니까 이렇게 분수로 고쳐서 계속 익숙해지게 연습해 보세요. 그래서 전체는 몇 명? 40명. 전체 여기가 40명 나왔지? 그러면요, 여기 40명 중에 12명일 때 이 상대도수도 우린 구할 수 있겠지. 해볼까? 40분의 12 그냥 이것만 계산하면 되잖아. 오케이, 4로 나누면요. 10분의 3이면 0.3. 오케이? 그럼 문제를 한번 읽어봅시다. 반 전체 학생 수 여기 구해놨지요. 기록이 10m인 학생, 기록이 10m인 학생은 여기겠지. 10 이상이니까 여기. 여긴 미만이니까 여기가 아니고요. 10 이상이니까 여기. 10m인 학생이 속하는 계급의 상대 도수는 구해놨지요. 0.3. 오케이?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오른쪽 그래프는 어느 동물원에 있는 동물 80마리. 나이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로 나타낸 거래. 나이가 많은 쪽에서 16번째 동물이 속하는 계급의 상대도수는요. 그러면 이 16번째의 상대도수를 구해서 해도 되고, 아니면 이 상대도수에 해당하는 도수를 구해서 계산해도 되고. 자, 선생님이 이거 상대도수로 하는 거 보여줄게요. 80마리 중에 16번째는요, 상대도수가 4로 나누면 8로 나눕시다. 8로 나누면 10이고 2니까 얘는 0.2야. 0.2. 그치? 그러면요, 여기 0.2라고 0 사이에 두 칸이니까 얘를 2로 나누면 하나가 0.05겠지. 그치? 그럼 얘는 0.15. 이거 두 개 합치면 얼마? 0.2지. 그러면 여기에 바로 16번째 동물이 속한다고. 이 계급의 상대도수를 구하라고 했으니까 0.15요 하면 되겠지. 이해되니? 아,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그러면 얘네를 그냥 구해, 숫자를. 자, 80마리 중에요. 몇 마리가 0.05일까?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x가 나오겠지. 그러면 0.5 곱하기 8, 5, 40. 그러니까 여기는 4마리요. 여긴 4마리야. 도수는 4. 그리고
80 중에요. 몇 마리가 0.15가 될까? 얘네 곱하면 1.5 곱하기 8, 8, 5, 40, 8, 1, 8, 12. 그럼 얘는요, 12마리. 그럼 이거 합치면 16마리지. 그러니까 16번째는 여기겠지? 그래서 이때 상대도 수를 구하면 되겠지. 오케이? 첫 번째 방법이 잘 이해가 안 되면 굳이 선생님처럼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숫자를 이렇게 도수를 구해가지고 16번째 구하면 돼. 오케이? 오케이. 다음. 오른쪽 그래프는 이정인의 반 학생들의 앉은 키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거래. 이게 또 찢어져서 안 보인대. 앉은 키가 70 이상, 75 미만. 얘 수가, 학생 수가 4명이래. 얘의 상대도수는요, 여기가 0.1까지 5칸이니까요. 얘를 5로 나누면 0.02. 그러니까 여기는 0.08이 되겠지. 걔가 4명이래. 구해봅시다. 전체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요. 4명에 해당하는 거에 상대도수가 0.08이랍니다. 그러면 X랑 얘랑 자리 바꾸면 되겠지.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선생님은 얘를 어떻게? 얘를 분수로 100분의 8이니까요. 4로 나누면 25분의 2가 되겠지. 그러면 여기에 2분의 25를 곱하면 약분이 돼서 50이 되겠네. 이해되니? 다시. x분의 4는요. 100분의 8이니까요. 약분하면 4로 나누면 25분의 2가 되겠지요. 그러면 2x가 100이니까 2로 나누면 x는 50이 되잖아. 이해됩니까? 그럼 전체 학생 수는 50이고요. 그 다음 우리가 구할 건 앉은 키가 80cm 이상 85cm 미만 여기인 학생의 수를 구하라고 그랬네. 그러면 얘는 상대도수 분포니까요. 상대도수는 다 합치면 얼마? 1. 봅시다. 얘는요. 0.18이고요. 얘는 몰라요. 얘는 하나, 둘, 셋. 0.26이고요. 얘는 0.16이고요. 얘는 0.02네요. 그러면 더해보면 얘네 둘이 더하면 0.1. 그치? 얘네 두 개 더하면 0.44. 0.1에다가 여기가 0.442네. 44가 아니라 0.42. 거기에 0.18 더하면 0.6이니까 0.7. 그럼 얘는 0.3이 되겠네. 그치? 그러면 이때 학생 수는요. 전체는 50명인데요. 그 중에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상대도수가 0.3이랍니다. 그러면 이거 두 개 곱하면 되잖아. 그러면 5 곱하기 3, 15. 15명이요. 하면 되겠지. 오케이? 하나씩 차근차근 하면 답이 금방 나와. 선생님이 이렇게 말로 설명해서 이렇게 푸니까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 같지? 여러분들이 익숙해지고 말 안 하고 이렇게 쭉 풀면 금방 구할 수 있어. 이해 안 되면 말했지? 댓글 달으세요. 선생님이 다시 설명해 줄게. 오케이, 다음 상대도수의 분포표는 A 제품과 B 제품의 구매 고객의 나이를 조사해 함께 나타나는 거래. A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1800명, B 제품을 구매한 고객이 2200명. 자, 이게 서로 숫자가 다르지? 그러면 뭘로 비교하는 게 좋다? 상대도수를 비교하는 게 좋다. 그래서 여기 상대도수가 딱 나왔지. 그치? 그래서 비율로 하는 거야. 고객의 숫자가 다르니까. 오케이. 조금 더 위로 올려볼까? 잘 보이니? (1800명) (2200명) A, B 두 제품 중 20대 고객들이 더 많이 구매한 제품. 여기가 20대. 20대지, 20대. 그럼 여기가 20대지. A는요, 1800명이고요. B는요, 2200명이죠. 그러면 얘는 전체는요, 1800명인데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몰라요. 그랬더니 상대도수가
0.18이 되었답니다. 얘네 둘이 곱하면 x가 나오겠지. 그치? 그러면 18 곱하기 18이네. 그러면 얼마일까? 88에 64, 8일은 8, 324인가요? 그치? 그럼 여기에 해당하는 도수 20대들은 A 제품이 324명이 될 거고요. B는요 2200명 중에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상대 도수가 0.17이래요. 그럼 얘를 곱하면요 Y는 22 곱하기 17이네. 7이 14, 7이 14니까 15, 22, 4, 7, 3, 374명이네요. 그러면 324, 374. 더 많이 구매한 제품은 B 제품이지, B 제품. 이해됩니까? 오케이, 요렇게. 자, 여기서 그래서 선생님은 그때 1부터요, 20까지 제곱을 외워놓으면 편하다 그랬지. 여기 18 곱하기 18 여기도 나왔잖아. 외워놓으면 이렇게 계산 안 하고 바로 구할 수도 있을 거고요. 여기도 우리 조금이라도 더 빨리 계산할 거면 22 곱하기 17보다 17 곱하기 22 하면 되잖아. 그러면 34에 340. 이해됩니까? 그렇게 우리 하면서 답만 맞추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가 자꾸 머리를 써서 생각하라고.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편하게 할까? 조금 더 빠르게 할까? 계속 생각. 오케이? 다음 A, B 두 제품의 구매 고객 수가 같은 계급을 구하시오. 그러면요. 여기 숫자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거는 계산을 해봐야 되겠네. 예를 들어서 여기가 100명, 여기가 200명 그러면 도수를 딱 보고 상대 도수의 비교만 보고도 구할 수 있는데 이렇게 숫자가 좀 애매하면 구해봐야겠다. 그런데 선생님 안 구하고 하나 여기 찾았어. 요거. 여기 20이랑 18 얘네 둘이 바뀌어 있지 지금. 여기가 같을 거예요. 여기 한번 요것만 구해볼게. 자, 1800명 중에서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요. 상대 도수가 0.22예요. 그러면 얘랑 얘 곱하면 되지. 그러면 소수 두 개랑 여기 100 없어지고 18 곱하기 22지. 이해돼? 계산 안 하고 그냥 18 곱하기 22. 그럼 여기는요. 전체가 2200명 중에서 여기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상대 도수가 0.18이래. 그러면 여기다가 얘네 둘이 곱하면 되는데 없어지니까 18 곱하기 22. 18 곱하기 22. 22 곱하기 18. 똑같지? 그러니까 이게 답이야. 여기 1800, 2200이니까 0.2, 0.18. 얘네 둘이 지금 바뀌어 있지? 그래서 얘가 이렇게. 이해되니? 이게 비율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으면 여기 전부 다 안 구해도 이렇게 딱 찾아낼 수 있어. 오케이? 그래서 얘는 30세 이상, 40세 미만 이렇게 쓰면 되겠지. 30세 이상, 이건 물결 없어도 되고요. 40세 미만. 오케이? 이렇게 자꾸 생각하면 문제가 이렇게 쉬워져. 잘 보여. 다음 17번. 도수의 총합의 비가요. 1대 1에 이 두 집단에서 어떤 계급의 도수의 비가 5대 4래. 이때 상대 도수의 비를 가장 간단한 자연수의 비로 나타내시오 그랬네. 자, 도수의 총합의 비가 1대 2면요. 이 앞에 있는 애를 x라고 하면 여기는 2x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이때 도수의 비가 5대 4면요. 여기가 5a라고 하고 여기를 4a라고 해봅시다. 이때 상대 도수는요. 전체
도수의 총합분의 그 계급의 도수. 이게 상대 도수지. 그리고 여기는 전체 총합분의 이 계급의 도수.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게 상대 도수. 그럼 이게 상대 도수의 비가 되겠지. 오케이? 그러면 우리 전항과 후항에 약분하듯이 생각하면 A가 똑같이 있으니까 없애주고요. X가 똑같이 있으니까 없애주고. 그 다음에 전항과 후항에 2를 곱해주면요. 여기는 10, 여기는 4가 되겠지. 이해돼? 아니면 여기 그냥 약분해서 바로 끝내면 되겠다. 2하고 4하고 약분하면 여기 2. 그래서 그냥 5대 2 이렇게 쓰면 되겠네. 더 이상 약분이 안 되겠지? 더 이상 안 나눠지지? 같은 숫자로? 이해됩니까? 그럼 이게 답이야. 이런 거 나오면 친구들이 이제 숫자가 딱 정확하게 안 보이면 당황하는데 그러지 말고 우리 문자를 써가지고 그냥 말을 그대로 이렇게 식으로 쓰라고. 이 연습을 자꾸 많이 해야 이게 어려운 문제들 풀 때 대부분 이런 게 친구들이 제일 어려워해. 정확하게 뭐를 구할 수 없어. 근데 우리는 자꾸 뭔가를 구하고 싶어. 그런데 사실은 그걸 구할 필요가 없이 여기 있는 말을 그냥 그대로 이렇게 식으로 써가지고 없앨 거 없애고 더할 거 더하고 하다 보면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래서 얘는 5대 2. 다음 18번. 얘는 얘는 한 번에 여기 보이나? 다 보이지? 한번 해봅시다. 아래 그래프는 어느 중학교 1학년과 2학년 학생들의 일주일 동안의 독서 시간에 대한 상대도수 분포로 나타낸 거다. 보기 중 옳은 걸 고르시오. 자, 그러면요. 독서 시간이지. 여기 빨간색이 왼쪽에 있고 파란색이 오른쪽에 있으니까 파란색이 독서 시간이 조금 더 많겠지. 상대적으로. 이해돼? 오케이. 그런 걸 알 수 있고 나머지는 읽어보면서 해야겠네. 1학년이요. 2학년 학생보다 독서 시간이 더 긴 편이다. 1학년이 빨간색, 2학년이 파란색. 방금 우리 파란색이 조금 더 긴 편이라 그랬지. 오른쪽에 있으니까. 그래서 얘는 틀린 말. 2학년의 상대 도수가요. 1학년의 상대 도수보다 높은 계급은요. 높은 계급은 더 위에 있으면 되겠지. 여기는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 여기도 빨간색, 여기 파란색. 그럼 여기 계급하고요. 여기 파란색, 여기 계급. 5시간 이상, 6시간 미만. 6시간 이상, 7시간 미만이다. 이게 맞는 말. 1학년과 2학년의 전체 학생 수가 각각 100명, 125명일 때요. 독서 시간이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인 학생은요. 계산해 봐야겠지. 1학년이 100명, 2학년이 125명. 4시간 이상, 5시간 미만 학생을요. 그러면 1학년의 상대 도수는 0.3. 100명이 있는데요. 몇 명인지 모르겠더니 0.3이래요. 그럼 30%가 X는 3이겠지요? 30. 그치? 1학년은 30명이야. 2학년은요, 125명인데요. 이때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랬더니 상대도수가 여기가 0.1까지 5칸이니까 5로 나누면 한 칸이 0.02. 그럼 여기는 0.28이겠지. 0.28. 오케이? 이건 계산을 해야 되겠네. 와, 얘는 계산해야 되겠다. 해보자. 125, 0.28. 58에 40이고요. 8이 16이니까 20이고요. 8일은 8이니까 1000이 됐고요. 여기는요, 10이고요. 5고요. 2고요. 그러면 여기는 3500인데 동그란 여기 소수 둘째 자리니까 없어지면 y는 35가 되겠네. 자, 그래서 1학년과 여기 독서 시간이 이거 1학년보다 2학년이 더 많다. 맞는 말. 2학년이 5명 더 많지? 오케이. 마지막.
2학년에서 독서 시간이 5시간 이상인 학생은요, 5시간 이상. 5시간 이상. 2학년 전체의 26%이다. 그러면 얘 상대도수가 여기는 0.28이었고 얘는 0.08이겠네. 두 개를 더하면 0.36이지? 그럼 얘는 36%. 전체의 26%이다. 땡. 36%. 여기다 100만 곱하면 되니까. 오케이? 그래서 옳은 걸 모두 고르면 니은과 디귿이 되겠네. 이해되지요? 오케이, 다음. 오른쪽 히스토그램은 1권일의 반학생 30명, 한 달 동안 실험실을 이용한 횟수를 조사해 나타낸데 일부가 찢어져서 안 보이는데 모르는 거는 얘랑 얘를 모르겠네. 16회 이상, 16회 이상, 20회 미만, 전체의 30%래. 30명 중에 30%. 이거 딱 알려주는 순간 여기 몇 명인지 구할 수 있겠지? 오케이. 그러면 얘 한번 구해봅시다. 전체가 30명인데요. 16회 이상 20회 미만인 학생이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얘를 백분율로 나타내면은 30%랍니다. 이렇게. 오케이? 상대도수에다가요, 100을 곱하면 이렇게 백분율이 나오잖아. 방금 이 앞에 문제에서 했던 것처럼. 그럼 이걸 계산하면요, 이렇게 없어지지. 그럼 3분의 10x랑 똑같아. 그럼 여기는 10분의 3을 곱해주면 되니까요. x는 9가 되겠죠. 이해됩니까? 계산은 할 수 있지, 여러분들. 그럼 얘는 9. 그러면 얘는 4명이고요. 얘는 5명. 얘는 몰라요. 여기 9. 여기는 2. 그러면 얘네들 합치면 9, 9, 18, 2 더하면 20. 전체가 30명이면 얘는 그럼 10명이 되면 되겠지. 그래서 12회 이상 16회 미만인 학생은요, 10명 이렇게 합니다. 오케이? 우리가 항상 뭘 구할 때 내가 X로 놓은 게 뭔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안 그러면 여기다가 X가 9 해가지고 아싸 답 9 이렇게 딱 쓰고 넘어가 버려. 그래 놓고 아, 난 잘 풀었다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채점을 해보면 틀렸어. 뭐지? 그러면 아, 나 이거 문제 제대로 안 읽었네. 실수했다 이런다고. 실수가 아니라 실력이라고. 내가 뭐를 X로 놨는지 잘 보고요. 문제를 꼼꼼하게 봐서 문제에서 뭘 물어보는지 정확하게 파악하고 답을 써야 돼. 오케이? 요런 실수하는 친구들 반드시 실수해. 선생님이 수도 없이 얘기해. 그래 놓고 그런다고. 아, 이거 아는데 틀렸다고. 실수했다고. 그게 실력이라고. 우리 여러분 친구들, 우리 실력. 문제를 항상 꼼꼼하게. 그래서 우리 문제 푸는 요령 첫 번째가 문제를 꼼꼼하게 읽는다야. 한 번에 이게 잘 안 들어오면 풀다가 헷갈려. 모르겠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다시 문제로 가는 거야. 문제를 다시 읽어보는 거야. 응? 풀다가 안 풀려. 다시 문제를 읽어봐. 그래서 문제를 다시 파악해. 오케이? 이걸 자꾸 습관화 시켜야 돼. 이게 공부야. 답 맞추는 거 공부 아니고. 자꾸 문제를 어떻게 잘 풀지 연구하고 내 습관을 들이고 이게 공부. 오케이, 다음. 오른쪽 히스토그램은 어느 도시의 하루 중 최고 기온을 40일 동안 조사하여 나타냈대. 이때 안 보이는데 일부가 기온이 20도 이상 22도 미만인 날수가 전체의 20%래. 이때 22 이상 24 미만인 날수를 며칠인지 구하래. 앞에 거랑 완전 똑같네. 숫자만 다르고. 자, 요 두 개가 안 보이는데요. 전체가 40일이래, 40일. 근데 이때가 4일이고요. 이때가 7일이고요. 이때 6일이고요. 이때가 3일이네. 오케이. 그러면요, 여기가 20%니까요. 전체 40일 중에서 여기에 해당하는 날짜는 며칠인지 모르겠는데요. 100분율로 나타냈더니 20%랍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약분하면요. 또 2로 약분하면 오지? 2분의 5x니까 5분의 2를 곱하면 되지.
5하고 약분되니까 4, 4, 2, 8. 그러면 x는 8. 여기는요, 8일이 되는 거야, 8일. 오케이? 그러면 전체가 40일인데요. 여기 봤더니 얘네 둘이 더하면 10, 여기 더하면 15, 여기 또 3 하면 18. 그러면 28일. 그러면 여기는요, 12일이 되겠네, 12일. 그래서 얘는 12일이요 하면 되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오른쪽 그래프는 은진해반 학생들의 통학 시간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건데요. 상대도수가 가장 큰 계급, 얘 도수가 15명이래. 상대도수로는 0.3인데요. 얘 도수는 15명이랍니다. 이때 30분 미만인 학생 여기를 구하래. 그치? 오케이, 구해봅시다. 그러면요, 전체가 몇 명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여기에 해당하는 학생이 15명일 때 상대도수가 0.3이래요. 오케이? 그럼 얘랑 얘랑 자리 바꾸면 돼. 그러면 10분의 3. 그러면 10분의 3x가요, 15니까 3분의 10을 곱하면 되겠지? 이해돼? 그럼 3하고 15하고 약분하면 5, 50. 그러면 x 전체는 50명. 그래서 전체가 50명이야. 그 중에 30분 미만이니까요. 이 왼쪽에 해당하는 애, 이 상대도수가 얘는 0.1이고요. 얘는 여기도 한 칸이 0.02네, 0.14가 되겠지. 이 두 개 더하면 0.24가 되겠지. 그치? 그러면 전체 50명의 0.24는요, 즉, 전체 50명이 있는데요. 여기 X 썼으니까 Y 써볼까?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이 상대도수가 0.24랍니다. 그럼 얘네 둘이 곱하면 나오겠지. 오케이? 2.4 곱하기 5, 5, 4, 20, 5, 20. 그럼 12, 12명이 되겠네. 그래서 얘는요, 12명입니다 하면은 답이 딱 되겠지.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아, 이거 없애면 안 되네. 오른쪽 그래프는 어느 반 학생들의 던지기 기록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낸 건데요. 10m 이상 15m 미만인 학생이 여기가 2명이래. 상대도수가요 0.05인데 얘가 2명이래. 도수가 2래. 이때 기록이 30m 이상 학생 수를 구하래. 그치? 그럼 여기는 전체가 몇 명인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 중에 2명이요. 상대도수가 0.05랍니다. 오케이? 그럼 여기 100분의 5니까 20분의 1. x를 곱해주면 20분의 1 x. 그 양변에 20을 곱해주면 x는 40. 그래서 전체가요 40명이야. 이해되지? 그 중에 여기는요. 얘 상대도수는 0.2고요. 얘 상대도수는 여기 한 칸이 0.01이겠네. 그럼 여기는 0.05고요. 이거 두 개 더하면 0.25지. 자, 40명 중에서요.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여기에 해당하는 상대도수가 0.25면요. 얘는요. 얘네 두 개 곱하면 되니까 2.5 곱하기 4면 10이겠지? 25 곱하기 4가 100이니까. 오케이. 그러면 얘는요. 10명이 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다음 줄기와 이 그림은 영선에 반 학생들의 몸무게를 조사하여 나타낸 거래. 전체 학생수와 몸무게가 가벼운 쪽에서 5번째인 학생의 몸무게를 차례로 구하시오. 두 개를 구해야 되네. 1번은 전체 학생수, 2번은 5번째. 어디서? 가벼운 쪽에서. 오케이? 그럼 전체 학생수는 이거 세면 되잖아.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16. 16명에다가 여기 20, 22명. 그치? 그러면요, 1번 전체 학생 수는 22명.
그리고요, 몸무게가 가벼운 쪽에서 5번째. 그러면 앞에 게 10의 자리, 줄기가 10의 자리, 잎이 1의 자리. 41, 43, 그렇지? 그러니까 여기가 몇 번째? 5번째. 1, 2, 3, 4, 5, 47. 그치? 얘 몸무게를 차례로 쓰시오. 두 번째가 47kg. 그래서 22명, 47kg 이렇게 쓰면 되겠지. 이해되나? 오케이. 줄기에 이 그림은 쉽지? 이런 것만 나왔으면 좋겠지. 근데 이런 건 많이 안 나오겠지? 너무 쉬워서. 다음. 오른쪽 히스토그램은요, 독서반 학생들이 지난 학기 동안 읽은 책의 수를 조사하여 나타낸 거래. 이때 읽은 책의 수가 상위 30% 이내에 속하려면, 자, 100분율로 30%면 상대 도수로 얼마일까? 0.3, 오케이? 요 자꾸 익숙해져야 돼. 이때 몇 권 이상 읽어야 되냐? 그러면 전체가요, 몇 명인지 안 나와 있지. 이거 계산해야 되네. 5, 7, 9, 넷, 셋, 둘, 더하기 하면요, 이 두 개 더해서 5, 5니까 여기 10, 10이고요, 여기 11, 그러면 21에다가 9, 30, 전체 30명. 30명 중에 0.3이 되려면요, 30명 중에 얼마가 0.3이 될까요? 그러면 9. 그러면 9등. 위에서부터 9번째. 여기는요, 2명. 여기는요, 3에서 5명. 여기는요, 6에서 9명. 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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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여기. 그치? 몇 권 이상 읽어야 돼? 8권 이상. 이해됩니까? 오케이, 다음. 다음 상대도수의 분포표는 은석이네 학교 학생들의 1분당 칠 수 있는 한글 타자수를 조사해 나타낸 거래. 1분당 한글 타자수가 300타 이상인 학생, 300타 이상인 학생. 여기지, 여기. 얘네 다 합쳐야 되겠네. 전체의 몇 퍼센트인지 구하시오. 그러면 여기 상대도수만 알면 되겠지. 그치? 그러면요, 양쪽을 다 알 수 있는 애는 여기 하나밖에 없지. 얘로 한번 해보자. 자, 상대도수가 0.1이라고 하면요, 이게 전체의 10분의 1이라는 소리니까 여기 50명이라는 소리야. 이제 구할 수 있겠니? 아, 전체가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 그 중에 5명이요 0.1입니다. 이제 10분의 1이니까 x를 곱하고요 10을 곱하니까 50이 되겠지. 그치? 여기 이해돼? 그럼 이제 얘는 구하면 50분의 11이요. 얘는요 상대도수를 얼마일까요? 이거 나누기 해도 되고요. 100분율 곱하듯이 여기다 100을 곱하면 22%가 나오지. 그럼 0.22가 되겠지. 0.22. 이해돼? 오케이. 11 나누기 50 해도 되고, 저번 시간에 선생님이 설명해 줬던 것처럼 상대도수에다 100을 곱하면 100분율이 되잖아. 그럼 50하고 100하고 약분이 되면 2가 남잖아. 그럼 22%가 되겠지. 그러면 그냥 0.22 이렇게 하면 되겠지. 어떻게 하든 여러분들이, 아무튼 여러분들이 쉽고 정확하게 계산할 수 있는 방법들을 공부하면서 계속 찾아내세요. 얘는 0.22. 그래서 여기 300타 이상인 학생이니까 요거 두 개 상대도수를 합치면 0.3이지. 그럼 0.3은 퍼센트로 나타내면 30%. 여기에 100을 곱할 거니까. 오케이? 오케이, 다음. 오른쪽 그래프는 성범이가 가입한 테니스 동호회와 볼링 동호회 회원들의 나이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함께 나타냈대. 20대 회원 수가 테니스 동호회는 20대 회원. 20대 회원이면 여기지. 테니스 동호회는 상대도수는 0.4인데요. 얘의 회원은 120명, 도수는 120. 볼링 동호회는 80. 얘는 0. 여기 한 칸이 0.05겠지? 그러면 0.25인데요. 얘 도수는요, 80명이래, 80명. 물음에 답하시오. 그러면
두 동호회 중 전체 회원수가 더 많은 동호회, 그러면요. 테니스부터 해보자. 테니스 전체 회원을 X라고 하면 전체 몇 명인지 모르겠는데요. 그 중에 120명에 해당하는 20대의 상대 도수가 0.4랍니다. 그치? 그러면요, X는 10분의 4. 그러니까 4분의 10을 곱하면 4하고 120하고 약분하면 30. 거기다 10이니까 X는 300.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 다음, 볼링 동호회는 Y라고 해보자. 전체 Y 중에요, 80명에 해당하는 20대가 상대 도수가 0.25랍니다. 예, 그럼 4분의 1. 그치? 그럼 4를 곱하면 320. Y는 320. 이해됩니까? 오케이. 전체 회원수가 더 많은 동호회는요, 두 번째, 볼링. 두 동호회 중 회원들의 연령대가 대체적으로 더 높은 동호회는요, 이건 계산하는 거 아니야? 나이가 많을수록 오른쪽으로 치우치겠지? 적을수록 왼쪽으로 치우치겠지? 파란색이 좀 더 오른쪽에 있으니까 나이가 더 많아, 비율이. 나이 많은 사람 비율이 볼링 쪽이 더 많네. 그래서 연령대가 대체적으로 더 높은 동호회는요, 볼링이라고 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그리고 이 강의, 개념 플러스 유형 중학교 1학년 2학기 강의의 마지막 문제. 오른쪽 그래프는 어느 날 같은 시각에 우리나라 지역 200곳에서 초미세먼지 농도에 대한 상대도수의 분포를 나타냈대. 여기가 찢어져서 안 보인대. 이 농도가 이거. 이게 수를 구하래. 그치? 근데 우리 상대도수는요, 다 합하면 얼마? 1. 그러니까 여기는 0.1을요, 두 칸으로 나눴으니까 하나가 0.05, 여기 0.05, 너도 0.05, 너는 0.25, 너는 몰라, 너는 0.2, 너는 0.15. 자, 얘네 두 개 더하면 0.1, 얘랑 얘 더하면 0.4, 0.1에 0.4니까 0.5에 0.7, 그러면 얘는 0.3이 되겠지. 오케이, 끝. 이제 전체가 200곳인데요. 여기에 해당하는 지역의 수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상대도수가 0.3이랍니다. 끝. 곱하면 끝. 20 곱하기 3, x는 69. 그래서 60곳이라고 쓰면 되겠지. 여기에 200곳이라고 있으니까. 이해됩니까? 오케이. 그러면 우리 중학교 1학년 2학기 개념 플러스 유형 파워편에 나오는 개념편 문제 다 풀어봤고요. 우리 그 유형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선생님이 주로 이렇게 활용하는 방법은 개념편을 제일 앞에서부터 끝에까지 다 풀고 유형편 푸는 걸 추천. 그런데 만약에 이 한 권 가지고 내가 한 학기 동안 이 한 권만 풀어야겠다, 그런 친구들은 개념편으로 한 단원 나가고 유형편으로 한 단원 나가고 그렇게 해서 푸는 거고, 근데 선생님은 그것보다는 얘를 이렇게 개념편을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다 풀고요, 유형편을 1단원부터 마지막 단원까지. 그러면 우리가 머릿속에 조금 더 길게 남고 오래 남아. 그리고 선생님이 요거를 말하면서 이렇게 쭉쭉쭉 풀어줬는데도 요 정도 푸는데 하루에 1시간 정도, 평균 잡으면 1시간이 조금 안 될 거야. 말하면서 얘네를 풀어줘도 하루에 이렇게밖에 안 걸려. 그러면 전체가 약 한 달 정도 걸렸거든? 그럼 여러분들이 말 안 하고요, 혼자 이렇게 쭉 풀어보고 모르는 거 체크하고 확인하고 공부하고 하면 하루에 1시간씩만 투자하면 여러분들도 한 달 만에 중학교 1학년 2학기 거를 끝낼 수 있다는 뜻이야. 알았지? 그러니까 이렇게 한 달 만에 이거 개념편 풀고요, 또 한 달 만에 유형편을 딱 풀면 2달이면 다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하고 다른 거를 한 권 정도 더 여러분들이 스스로 또 공부해 보면 아마 수학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을 정도로 어느 정도 기본 실력은 탄탄하게 다질 수 있을 겁니다. 우리 그러면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이 이제 혼공수학 이렇게 시리즈를 촬영할 텐데, 그 다음 주 혼공수학 시리즈에서 만나요. 안녕.